그럼 제가 먼저 소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가진 성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선뜻 마음을 내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까요? 애들이 좋아하는 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학부모님들이 잘 보시면 걔가 분명히 덜 싫어하는 건 있어요. 덜 싫어하는 거. 덜 싫어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박물관 같은 데를 데리고 가면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얘가 뭔가 다 자세하게 잘 보고 막 뭐 이게 그 큐레이터인가 도슨트의 설명도 막 착실하게 잘 듣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싫어하고 그냥 한쪽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저는 우리 둘째 아이가 좀 그런 캐릭터였는데 아침에 문 열 때 한 9시에 데리고 가서요. 저는 한쪽에서 계속 이제 노트북 가져가서 일을 하고 하루 종일 문 닫을 때까지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아이들은요, 기본적으로 무지하게 심심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심심한 거를 타파하기 위해서 뭔가를 주거니 놀거리를 찾아요. 박물관에 갔다가 하루 종일 갖다 놓으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계속 있다가 심심하면 뭔가를 찾아보기 시작하고 들여다보기 시작해요. 저는 딱 점심시간, 엄마는 여기 계속 있을 테니까 한 귀퉁이에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저는 이제 바쁘니까 노트북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서 배고프면 와. 그리고 이제 어차피 그 건물 안에 있으니까 이제 그 분실될 일은 없잖아요. 얘가.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러면 지가 막 돌아다니고 찾다가 뭐 괜히 벽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애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주고 기다려주고 덜 싫어하는 걸 찾고 또 하나는 아주 작은 성취라도 하게끔 하는 거. 그래서 약간의 성공의 경험을 갖게 하고 그걸로 약간의 뿌듯함을 느끼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가 조금 더 쉬워지거든요. 근데 처음서부터 도약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얘한테 조금의 성공의 기회. 근데 별로 잘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칭찬하는 거는 애도 귀신같이 알아요.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조금이라도 얘가 잘할 수 있는 거를 느끼게, 아, 나도 좀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는 그 성공의 기회를 조금씩 뭐 어떤 분야에서든 그게 꼭 공부가 아니어도 돼요. 그런 거를 하면은 이제 얘도 자신감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감, 자기 효능감, 자기의 유능감 이런 거는 자존감까지 이어져서 거의 성장기에 내내 길러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딱 자존감이다 아니면 새로운 거에 대한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열정적인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느 한순간 딱 이렇게 길러지는 것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계속 꾸준히 좋은 걸 먹어야지 애가 건강해지고 키가 크고 그런 것처럼 교육도 계속 이렇게 꾸준히. 그러려면 지켜보고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얘가 뭘 좋아하는지를 발견하면 좋겠지만 얘가 뭘 덜 싫어하는지. 그래서 그것 쪽으로 좀 이렇게 막 지원을 해주면 조금씩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교사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아주 예민하지만 예민한 척 하지 않고 관찰을 잘 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중학교 학부모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즘 중학생 아이들도 너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본인이 좋아할 게임할 시간조차도 없이 숙제하느라 바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난 이렇게 자기 시간이 없어서 너무 불만인데 어떻게 배움이 즐거울 수 있어? 라는 얘기를 남긴다고 해요. 이럴 때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아니야, 그래도 배움은 정말 즐거운 거고 아까 댓글처럼 성장이야, 미래야 라는 얘기를 좀 아이들한테 와닿게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거가 원래 제일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종교하고 다이어트하고 공부는 본인의 자각이 없으면 끝까지 유지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렇잖아요. 종교, 다이어트, 공부. 이거는 본인의 자각이 제일로 중요한데 게임을
아주 못하게 하기는 뭐 쉽지 않을 것 같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게임을 좀 그게 별로 재미없는 걸로 느끼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어요. 다른 재밌는 거를. 예를 들어서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막 얘가 막 어떨 때 소세지만 좋아하는 애라면 그거보다 다른 종류를 맛있는 거를 더 갖다 주면 얘가 소세지를 약간 망각해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게임은 보통 주변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없을 때 맛있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는 것처럼 주변에 하기 싫은 것만 있거나 더 하고 싶은 것이 없을 때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근데 조금 더 건전한 엄마들이 생각하기에 건전한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문제집을 풀지 않더라도 뭔가 굉장히 괜찮은 다큐를 보거나 아니면 굉장히 괜찮은 책을 읽거나 뭐 아니면 괜찮은 뭐 다른 하다못해 레고 같은 걸로 조립을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하기도 해요. 그런 거는 굉장히 공간지각력에 또 좋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재미있게 몰입을 해서 놀 수는 있지만 게임은 아닌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이렇게 반찬을 넓게 널어 놓으면 얘가 이것만 편식하지는 않고 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는 썼었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처음에는 저희 큰애 어렸을 때는 닌텐도를 안 사준 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있다는데 그게 우리 애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맨날 다른 애들 게임하는데 한 번만 이렇게 막 눈치 보면서 한 번 얻어서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지쳐서 더는 좀 약간 흥미를 점점 좀 잃고 그리고 다른 종류의 더 재밌는 하다못해 저는 역사 드라마를 보여주거나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걸 봐라. 저는 그런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딱 공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다른 종류의 몰입할 수 있는 그런 반찬을 같이 들어주는 것 그게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저는 공부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 중에 행복 느끼지 못한 사람도 무지하게 많아요. 공부는 행복하려고 한다. 이거 많이 나중에 이거 하면 행복해져. 그거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엄마들도 다 알거든요. 그다음에 공부를 못한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공부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것도 아니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애들 중에서 공부 못한 애들도 있고 공부를 많이 잘했는데도 돈 별로 못 버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행복해진다 혹은 공부를 돈 많이 번다 이런 걸로 애들을 꼬시는 거는 안 먹힌다. 근데 그럼 공부를 하면 뭐가 좋으냐? 저는 그래요. 공부를 해서 좋은 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게 되면 보인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만 보여요. 세상은.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이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래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내가 볼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좀 넓어지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많이 배워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산 밑에 있는 사람에게 거기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줘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줘도 자기가 말로 다 해도 실제로 그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가서 보는 거를 그대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가 거기까지 올라가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 올라가서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냥 공부해서 진짜 좋은 그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올라와 보고서 느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사실은 조금씩 뭔가를 몰랐던 걸 알게 됐을 때의 기쁨은요. 꼭 학교 공부가 아닐 때도 있어요. 게임에서도 레벨을 깨면서 점점 이게 뭐지? 그게 높아지는 거? 그것도 사실은 그것도 성취이기도 하고 그런 분야가 많아요. 그런 그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자기가 약간의 성취를 느끼면서 약간 또 보는 게 높아지면 레벨이 자기의 보는 안목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시야를 확대해 나가면서 어느 날 굉장히 팍 많이 깨달을 때는요. 뭐냐면 뿌옇게 잘 안 보일 때 안경을 썼을 때 세상이 클리어하게 보이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해요. 근데 그런 깨달음을 얻는 거, 영어 같은 경우도 계속 안 들리다가 어느 날 쭉 들리게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뉴욕 타임스 같은 거 읽는데 그냥 계속 모르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계속 공부를 했더니 쭉 이렇게
모르는 단어가 안 나오게 쭉 읽힌다든가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는 보통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쇠가 1535도인가 37도인가 아무튼 그 정도에서 녹아요. 근데 1400도도 무지하게 높은 뜨거운 온도잖아요. 근데 그때 안 녹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막 공부를 조금 하다가 100도, 1000도, 1100도, 1200도, 1300도 이렇게 갔는데 1300도에서 좀 쉬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식어요. 그럼 다시 또 하려면 또 다시 또 1100도, 1200도, 1300도, 1400도까지 갔는데 또 쉬어요. 그럼 다시 또 내려가요. 이거를 해가지고 어느 순간 계속 해가지고 1535도, 그게 35도인지 37도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아무튼 그 온도가 딱 되면 그때 쇠가 쫙 녹아요. 그때 갑자기 안 들리던 게 쭉 들리고요. 영어 같은 거 할 때. 뭐 다 모르던 단어들이 쭉 읽히고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나는 왜 해도 안 될까? 이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아직 1400도인가 보다. 아직 1500도, 1535도에 닿지 않았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면 조금 더 해도 안 된다라는 절망감 뭐 이런 거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소장님, 네. 이번에는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함께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욕심이 나가지고 두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네.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네. 벌써 제가 생각을 물어보면 네. 몰라요. 네. 물어보지 마세요. 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물어봐 보셨고 네. 또 저희 학부모님들께서 또 IB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네. IB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네. 아까 소장님께서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교육을 달리 하셨는데 만약에 주입식 교육이 맞는 아이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또 IB 교육법이 전반적으로 다 도입이 된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좋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까먹기 전에 그 네. 두 번째 먼저 얘기를 하면 잘 모르는 아이들은 나는 주입식 교육이 더 맞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꺼내는 교육에 대한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먼저 경험을 한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내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왜 쟤는 생각이 있는데 내 생각은 없지? 솔직히 말해서 네 생각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딱히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대로 다 맞는 것 같은데 꼭 내 생각을 말해야 되나라는 그런 갈등을 겪는 애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은 연습과 훈련과 반복에 의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타고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제주도 국제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꽤 오래 전 일이죠. 10여 년 전인데 그때 처음 생겼을 때 거의 전교생의 절반 가까이가 뭐 강남 출신에 막 이랬었는데 초창기 자퇴율이 21%였어요. 근데 그때 자퇴를 왜 했냐면 엄마들 얘기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말만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말씀 들으러 갔지. 우리는 애들 수준의 얘기를 들으러 간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비싼 돈을 내고 여기 와서 애들 얘기 들으러 왔냐. 나는 빨리 대치동 가서 인강 듣는 게 훨씬 낫고 일타 강사 거 듣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자퇴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생각을 애들 얘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애들한테서 나온 거를 자꾸 이렇게 톡 건드려주고 톡 건드려주고 이래가지고 얘가 이 생각이라는 거를 더 발전 업그레이드 이렇게 시키게. 모든 비판과 창의는 퀄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비판과 창의를 하면 토론을 하고 막 애들이 떠들면 거기서 왜 퀄리티가 없다고 생각하죠? 엄청나게 더 업그레이드 돼, 더 유능하게 할 수 있는 퀄리티라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학력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평가되는 게 IB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IB 시험은 대나가다 내 생각 아무렇게나 말하는 게 IB의 수업에서 학생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이라는 거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쓰고 말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교과서를 다 외워가지고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다를 쫙 쓰면은 1등급이 안 나와요. 잘해야 2등급 정도 나와요. 최상위 등급을 받으려면
여러 어떠한 공격이 나와도 예를 들어 100분 토론, 썰전 이런 데서 다양한 공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공격이 나와도 내가 방어할 수 있을 만한 탄탄한 논리력이 있을 때 1등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그냥 책 읽고 다 외운다고 그게 길러지는 게 아니라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책 읽고서 공부했던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선생님이 그렇지. 그게 아니라면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렇게 톡톡 터주는 이걸로 해가지고 생각이 점점 생각의 나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판과 창의를 그냥 기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주 퀄리티 있게 기르는 것이 여기서의 학력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나는 주입식이 더 맞아 라고 하는 거지. 저는 우리 둘째가 진짜 주입식이 더 맞다고 하도 자기가 주장을 해서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 제가 걔를 설득시킨 게 한 5년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 걸리는 동안 걔는 계속 끊임없이 엄마랑 누나랑 토론하는 걸 들었고 그리고 그거를 다 자기 친구들한테 가서는 되게 왕초 노릇을 하면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니들의 생각은 뭐야? 라고 이미 묻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냥 질문을 했는데 몰라요? 일단 첫 번째, 정답을 찾으면 네이버나 책 찾으면 정답이 있을 것 같은 질문을 던지는 건 그건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만약에 그런 질문을 걔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나 지식이어야 하는 그런 질문이라면 모르면 그 자리에서 네이버 검색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질문하는 걸로 그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지는 않고요. 정답이 없는 질문을 그리고 엄마조차도 정답이 없는 질문을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의 훌륭한 저 서울대 막 나오고 막 그런 정치인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막 다 있는데 그들이 다 답이 다른 이런 그런 걸 컨트로버셜이라고 그러죠. 되게 이렇게 논쟁 가능한 그런 종류의 질문을 애한테 던졌고 몰라요 했을 때 아니 이런 생각도 있고 저런 생각도 있는데 넌 누가 더 맞는 것 같아? 철수는 이렇게 얘기하고 영희는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둘 다 똑같은 생각인 거야? 아닌 거야? 너는 어디가 더 그러니까 계속 구체적으로 얘가 대답을 할 수 있는 레벨로 계속 이렇게 낮춰줘야 되는 거고요. 절대로 얘가 모르는 것이 결핍이나 부족함으로 느껴질 만한 질문으로 토론을 시작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찾아보면 돼요. 수업을 하다가 어떤 선생님들이 강의로 하면 빨리 끝날 수업인데 토론하고 프로젝트 하느라고 너무 교실이 산만해지고 그래가지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몇 년 전에 이제 좀 계셨었어요. 그럴 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강의로 해서 시간이 빨리 끝날 것 같은 거는 무조건 강의로 하셔야 됩니다. 토론과 프로젝트는 강의를 100년을 해도 절대로 길러질 수 없는 능력을 기르고자 할 때만 그걸 하는 겁니다. 강의로 해서 금방 끝날 것 같은 걸 왜 토론합니까? 그냥 강의하면 되지.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토론은요. 강의로 해서 전달할 수 없는 다른 종류의 자기의 관점과 생각을 꺼내는 종류의 역량을 기르고자 할 때 토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책 찾으면 답 나오는 걸로 토론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왜 토론합니까? 그냥 하면 되지 강의로. 아니면 문제집이나 참고서 잘 공부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관점, 나의 생각 주머니에 근육을 기르는 거 그런 거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차원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몰라요 답은 제가 저희 둘째가 그랬는데요. 일단 처음에 초등학교 때 질문에 대한 제가 무번 얘기를 하면 엄마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이러면서 묻지도 말라고 그러고 모른다 그러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큰애는 모른다 그러면 그래 그 다음에 더 생각해봐. 그리고 내일 또 묻고 모레 또 묻고 막 이랬는데 우리 둘째는 내일 물어도 몰라요, 모레도 몰라요. 계속 이래요. 그러고서는 얘는 근데 얘가 갖고 싶은 게 또 있잖아요. 걔는 또 한때 팽이를 좋아했어요. 그러면 어떤 종류의 팽이를 얘가 얻기 위해서는 저는 또 나름의 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 했던 거는 하루에 선생님에게 질문 3가지씩 하기 이런 거를 이제 애하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팽이 사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질문 3가지를 하는데 일단
그러고서 이제 학교에서 오자마자 바로 물어요. 너 오늘 뭐 질문했냐?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을 묻는데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팽이를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질문이 처음에는 제가 요구했던 질문은 선생님 설명 못 들어서 선생님 그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런 종류의 질문이 아니다. 그런 종류의 질문이 아니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다른 종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이런 거를 우리는 인쿼리라고 해요. 제가 말하는 질문은 퀘스천이 아니고요. 인쿼리는 탐구적, 맞습니다. 탐색적 질문이에요.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이제 애한테 하루에 3개 이런 거를 막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뭐 아주 쓰잘데없는 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퀘스천 수준의 질문을 막 하는데 나중에 어쩌다가 한번 조금 다른 종류의 인쿼리가 3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오면 대박 막 이러면서 어떻게 그런 종류의 생각을 그런 종류의 질문을 다 해서 이러면서 이제 과하게 리액션을 해주면서 점점점 그런 거를 생각하게끔 이끌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자기가 팽이를 얻기 위해서 3가지 질문을 해야 되니까 학교에서 일단 선생님에게 뭘 질문할까를 생각하면서 선생님을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일단 자던 애가 일어나서 선생님 말씀을 듣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각가지 온갖 종류의 좀 여러 가지 팁을 활용을 해서 먹기 싫어하는 애를 야채도 먹게 하는 것처럼 하기 싫어하는 애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맛있다 생각하고 하고 싶다 이게 그러니까 하고 싶다가 아니어도 적어도 너무너무 하기 싫다에서는 그래도 좀 덜 싫은 것 쪽으로 옮기게 하는 거는 전략으로 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많은 질문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사전 질문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남겨주신 질문 중에서 우리 지금 현재 IB 교육과정, 이제 PIP, MIP, DP 과정을 이제 대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과정이 대학 입시까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도 하시면서 걱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떨까요? 네. 제가 그 대구 교육청과 제주 교육청과 함께 그 IBO와 공식적인 계약 MOC를 체결하는 그 18개월 동안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었어요. 제가 18개월 동안 그 계약서가 보험 약관 같아요.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그냥 검토할 게 너무 많고 그래서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과 제가 막 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IBO 본부에서 요구를 했던 자료가 뭐가 있었냐면 상위 15개 대학의 입학처에서 IB 학생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리포트해달라. 그게 있었어요. 계약 전에. 자기네들 그거 보고 계약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서울대, 연대, 고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성한 해가지고 쭉 이제 상위권 대학의 입학처의 책임자급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저는 처음에 IB가 뭔지 아무도 모르실 줄 알고 그걸 설명을 먼저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연락했던 상위 15개 대학의 그 입학처의 모든 분이 일단 IB를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연락을 드렸던 게 2018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2019년에 했으니까 그 훨씬 전이었는데 다 잘 알고 있었고 근데 왜 잘 알고 있었냐면 국내에 국내 학력이 인정되는 경기외고나 그 제주국제학교나 이런 체드윅이나 이런 데서 국내 학력이 인정되지만 근데 영업한 IB였던 그런 학생들이 수능 최저 등급을 요구하지 않는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입학을 해온 기록이 이미 수년 동안 누적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미 학종으로 IB 학생들의 입학 사정 경험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포스텍 같은 데가 국내 지원자가 없었대요. 그런데도 거기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이유는 재외국민 자녀 전형으로 IB 학생, AP 학생, A-레벨 학생 여러 그 해외에서 온 사람들을 입학 사정을 쭉 해봤는데 대학 와서 하는 걸 보니까 IB 학생들이 제일 잘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제가 그러면 공립학교에 대구와 제주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공립학교에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수시 학종 그 수능 최저 없는 수시 학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기존의 학종 애들보다 경쟁력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보다 신뢰롭고 공정하잖아요. 기존의 학종이
보다 그러니까 신뢰롭고 공정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비는 굉장히 학종스러운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데 신뢰롭고 공정하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또 스카이 대학의 모 입학처장님한테는 우리 아이비 학생들을 좀 받아준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좀 언론에 좀 한번 발표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얘기를 이제 사적으로 했더니 아니 이제까지 계속 받아왔는데 다시 받겠다고 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미 아이비 학생들이 합격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 없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미 대학의 문은 열려 있다. 그게 뭐 정시를 요구하는 100%로 열려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대학을 못 가거나 불리한 거는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부모님들께서 어떻게 아이들을 함께 가정에서 지도해야 하는지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교에서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정말 탐구하고 생각하게 하는 교육을 해야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현실적인 대학 입시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신 이혜정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